450년이나 된 뼈를 붙이는 비법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이 믿던 민간 요법일까요? 아니면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오래된 미스터리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처방전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과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가 현대 과학의 그 날카로운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추적을 시작해보죠. 자, 그럼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처방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약의 이름은 바로 당귀수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역사가 무려 1575년부터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죠? 그 긴 시간 동안 전쟁터에서 다친 병사들부터 오늘날 교통사고 환자나 수술한 환자들까지 정말 꾸준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뢰를 받았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다는 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뜻일 거예요. 하지만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하는 경험이랑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과학자들은 이 오래된 믿음의 진짜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고대의 처방전을 검증대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실험을 설계했는지 그 치밀한 수사 과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실험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됐어요. 먼저 실험용 쥐들에게 일부러 다리뼈 골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에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당귀수산을 매일 투여한 거예요. 그리고 28일 동안, 와, 거의 한 달이죠. 그 시간 동안 뼈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 그러니까 유전자 수준까지 샅샅이 들여다본 겁니다. 자, 그럼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찾으려 한 단서는 뭐였을까요? 바로 유전적 지문이었습니다. 이 약이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 그러니까 일종의 복구 설계도에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유전자 발현이라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몸이 다친 곳을 고치려고 할 때 지금은 이 단백질이 필요하네 하면서 유전자라는 거대한 사용 설명서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딱 펼쳐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자들은 바로 이 당귀수산이 우리 몸의 설명서에서 과연 어떤 페이지를 펼치게 만드는지 그걸 들여다본 겁니다. 모든 치유 과정의 첫 단추는 바로 염증 반응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단서도 바로 여기서 찾아야겠죠? 자, 뼈가 부러진 직후에 이 염증 반응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관찰됐을까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예요.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인 COX2 유전자를 한번 보세요. 딱 3일차 결과인데 당귀수산을 투여한 그룹, 그러니까 DG라고 표시된 막대가 다른 그룹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염증이 훨씬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라앉았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는 확보됐네요. 당귀수산이 일단 초기에 생기는 과도한 염증을 빠르게 싹 가라앉혀준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본격적인 뼈 복구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을 해결해준 셈이죠. 좋아요. 급한 불은 껐습니다. 염증이 가라앉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뼈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과연 당귀수산은 이 건설 단계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다음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14일차 데이터를 보니까 뼈를 만들 때 일종의 청사진 역할을 하는 SOX9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가 당귀수산을 먹은 그룹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 거예요. 이건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뼈대, 즉 비계를 더 빠르고 튼튼하게 세우는 것과 같아요. 뼈의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지금까지는 유전자라는 설계도를 봤다면 이제는 좀 더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 대원들이죠. 바로 세포 수준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귀수산이 그냥 한 가지 일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주 영리하게 두 가지 경로로 동시에 작용을 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뼈 건설인부라고 할 수 있는 조골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자, 일 시작해! 하고 등을 떠밀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체 공사 현장을 지휘하는 현장 감독관, 즉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전체 치유 과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조율한 거죠. 와,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유전자와 세포 수준에서 여러 단서들을 모아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꽤 많이 모였죠?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딱 맞춰줄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복잡한 그래프나 어려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무언가였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14일차 그리고 28일차에 찍은 뼈 사진이에요.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맨 오른쪽에 있는 뼈, 뒷지라고 쓰여 있는 저 뼈만 한번 보세요. 다른 그룹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죠? 뼈가 붙어가는 속도나 그 단단함이 와, 이건 뭐 그냥 한눈에 와도 차이가 엄청나죠. 정말 100마디 말보다 이 사진 한 장이 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연구진들도 논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골유압, 그러니까 뼈가 붙는 정도가 다른 그룹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즉 확실하게 더 빨랐다. 우리가 방금 눈으로 본 그 놀라운 결과가 과학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땅 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백 년을 이어온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어쩌면 그냥 옛날 이야기, 민간요법이라고 치부됐을 수도 있는 이 고대의 지혜가 사실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현대과학이 증명해낸 겁니다. 오늘의 분석 결과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당귀수사는 실제로 뼈가 붙는 속도를 확연히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원료를 들여다봤더니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뼈를 만드는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직접 온으로 켜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 반응이라는 전체 공사 현장을 아주 영리하게 지휘해서 최적의 치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450년. 정말 긴 시간이죠. 이 긴 세월 동안 써보니까 좋더라는 경험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지혜가 마침내 현대 과학이라는 아주 든든한 뒷받침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 약이 효과가 있었네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골절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이 처방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과학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학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아주 오래된 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낡은 것이라고 지나쳤던 수많은 전통 지식 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래의 열쇠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